안녕하세요. 자바 디자인 패턴 A의 박하람입니다. 오늘은 템플릿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학습 목표입니다. 일정한 프로세스를 가진 요구사항을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학습 목표고요. 선수적 의미의 템플릿이란 쉽게 말해서 모양자예요. 모양자가 템플릿인데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가지 별의별 모양이 이미 모양지에 다 박아져 있죠. 그리고 그 모양을 어떤 색깔 펜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결과가, 색깔이. 동그라미를 그릴 때 빨간색 펜으로 그리면 빨간 동그라미, 파란색 펜으로 그리면 파란색 동그라미, 보라색 펜으로 그리면 보라색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원하는 그런 개념은 모양자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되게 부르기가 어렵고, 이름을 가지고 이 메소드 패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텝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템플릿 메소드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어떤 패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구조를 메소드에 정의하고 하위 클래스에서 알고리즘의 구조의 변경 없이 알고리즘을 재정의하는 패턴.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아마 강의가 끝날 때쯤에 이걸 읽고 뭐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어떨 때 구현하느냐, 어떨 때 사용하느냐. 구현하려는 알고리즘이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다.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말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구현하려는 알고리즘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 변경 가능성이 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럼 템플릿 메소드를 사용할 때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알고리즘을 여러 단계로 나눈다. 여러 스텝으로 나누는 거죠.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을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눠진 그 알고리즘 단계를 메소드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수행할 템플릿 메소드를 만들어서 템플릿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여러 단계 알고리즘 단계의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죠. 그리고 하이 클래스에서 나눠진 메소드들을 구현한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기본 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 알고리즘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나눠진 알고리즘의 단계를 메소드로 선언한다. 볼게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알고리즘 구현하라고 이런 알고리즘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여러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로 나누고 해당 단계를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선언을 해줍니다. 우선 선언을 해주고요. 그 알고리즘을 템플릿 메소드, 이름은 템플릿 메소드일 필요가 없지만 어떤 알고리즘을 하고 그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그 함수에서 호출을 해줍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알고리즘을 수행할 템플릿 메소드를 만든다. 그쵸? 이렇게 템플릿 메소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템플릿 메소드 이렇게 이 모양이죠.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나눠진 메소드를 구현한다. 이게 abstract 클래스였죠. 하위 클래스에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구현을 해주면은 이게 바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추상적이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제 코드를 쳐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인데요. 신작 게임의 접속을 구현해주세요. 친절하게 함수 이름을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져 나오네요. 제가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게임 접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안 과정, 인증 과정, 권한 과정, 접속 과정. 친절하게 함수 이름까지 정해져 있네요. 그럼 우리 요구사항에서 벌써 우리가 해야 할 스텝들이 먼저 다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접속이라는 알고리즘, 그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죠.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어떻게? 보안 과정, 인증 과정, 권한 과정, 접속 과정으로 나눠줬습니다. 벌써. 그리고 나눠진 알고리즘 단계를 메소드로 선언한다. 메소드로 선언을 하는데 벌써 이름이 다 정의되어 있죠. 이렇게 고맙게도. 그리고
알고리즘을 수행할 템플릿 메소드를 만든다. 이렇게 이름이 이거예요. 리퀘스트 커넥션. 그죠? 그리고 하이 클래스로 나눠진 메소드를 구현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실습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템플릿 메소드 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요구사항을 볼게요. 유저가 게임 접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이름을 뭘로 할까요? 뭐 커넥션이라고 해볼까요? 게임 커넥션 커넥트 헬퍼라고 할게요. 그냥 헬퍼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에 왜 뭐라 그러죠? 접두사 이런 식으로 써주는 사람도 있고, 저는 많이 써요. 이 함수가 abstract라고 이름을 바로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이 접속 알고리즘이 단계가 나눠져 있죠. 벌써 보안 단계, 그 다음에 인증 단계, 벌써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권한 단계, 그 다음에 접속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고요. 되게 쉽죠? 이미 정의되어 있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게 정의만 안 했기 때문에 abstract 클래스에서 abstract 키워드를 써줘야죠. 그래야지 빨간 줄이 안 튕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 한 가지. 알고리즘의 단계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원래는 4단계죠. 4단계인데 이 4단계가 리퀘스트 커넥션이라는 접속을 해주는 이런 함수 호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되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외부에 죄송합니다.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프라이빗으로 선언한다? 맞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런 하위 클래스가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프라이빗을 한다? 안 되죠. 그럼 뭘로 해줘야 될까요? 외부에서는 호출을 하면 안 되는데 하위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프로텍티드죠.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바 기초적인 문법 강의를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패턴과 연계해서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요구사항으로 가볼게요. 이 리퀘스트 커넥션이라는 이렇게 접속을 도와주는 템플릿 메소드죠. 이게 템플릿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템플릿 메소드 안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doSecurity 왜 에러가 나죠? 아닙니다. 뭐죠? 여기 제가 잘라 넣었군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doSecurity라는 걸 호출을 해주고요. 여기 들어온 거. 이게 어떤 과정이다? 이거는 이제 보안 과정이죠. 예, 보안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리퀘스트 커넥션 할 때 여기서 아마 암호화가 된 스트링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아마 작업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작업 어떤 거다? 이제 암호화된 문자열을 디코드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인코디된 문자열을 암호화된 문자열을 복호화하는 거죠. 예, 한국말이 좀 어렵네요. 복호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복호화된 거, 암호 과정이 끝났죠? 인증 과정. 인증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이 사람이 보내진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냐 이런 걸 인증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증 과정.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쵸? 여기서 암호화된 문자를 풀어줘서 그 풀어준 문자를 스트링으로 반환한다고 해볼게요. 뭐 반환된 걸 가지고 아이디 암호를 받는다. 할당한다. 어떻게 할당하느냐? 여기서 뭐 이게 인코디드 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걸 디코드 하죠? 그러면 디코디드 뭐 인포메이션을 됐죠? 그래서 이 디코디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떤 문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패스워드. 그게 뭐 아이디를 이렇게 할게요. AA라고 하고 암호를 BBB라고 해서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구현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보기 때문에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 과정. 권한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 사람이 뭐 옛날에는 유료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액제를 등록한 사람만 접속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유저네임 여기서 리턴해 주는 거 그쵸 뭐 여기서 유저네임이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 보내준 정보에 디코드된 정보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건 아니죠. 여기서 어떤 정보가 하는지 구체적인 스펙을 정의하려면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턴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이제 인증에서 받아온 어떤 정보가 이거 제가 정의를 할 때 여기서 뭐 인증이 됐다, 통과됐다, 안 됐다 그 정도네요. 그래서 if 왜냐면은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넣었을 때 되냐 안 되냐 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만약에 통과되면은 상관없는데 true 만약 아니라면은 안 된 거죠. throw 에러를 부를 수 있겠죠. 에러가 되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암호 아이디 암호 불일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따가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접속 그러면 이제 권한 문제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권한은 또 인트로 나오죠. 인트 이 권한이 인트로 나오는데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때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0부터 4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데요. 뭐 이거는 지금 저희끼리 약속한 거예요. 0일 때는 뭐 게임 매니저 게임 매니저 아이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 매니저가 있을 수 있고 0일 때 게임 매니저가 될 수 있고요.
1일 때 뭐 유료 회원일 수가 있고요. 3번 무료 회원일 수가 있고요. 4번 권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디폴트도 하나 해줄게요. 디폴트. 이거는 기타 상황, 뭐 기타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게임 매니저일 때, 뭐 이걸 때 권한 없을 때, 기타 상황일 때 이렇게 되죠. 봅시다. 커넥션 인포메이션, 디코드 인포메이션을 같이 넣어줄까요? 디코드 인포메이션을 여기다 넣고 그 이제 커넥션을 유지하죠. 만약에 무료 회원이면은 어떠한 추가적인 작업을 여기다 해줄 수 있고, 유료 작업이면 뭐 여기서 경험치를 더 많이 준다든지, 무료 회원이면은 뭐 레어 아이템을 좀 적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단계를 접속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기타 사항, 이거는 뭐 확장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됐느냐? 요 단계, 지금 추상 클래스의 우리가 구현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 추상 클래스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bstract game connection helper, 이름을 우리는 게임 커넥션 헬퍼라고, 디폴트,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죠. 디폴트 게임 커넥션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do security는 이제 여기서 디코드를 해주는 작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코드 하고 디코드된 걸 작업을 해주고, 그 디코드된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구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id 암호를 가져와서 확인하는 거죠. id 암호 확인 과정,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true를 반환하겠죠. 맞으면 우선 무조건 맞다고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볼까요? 그래서 0번이면은 뭐죠? 게임 매니저인데, 뭐 게임 매니저가 접속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권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권한 확인된 게 뭐 매니저였다라고, 저희 뭐 더 복잡한 알고리즘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커넥션 인포, 여기서는 이제 뭐 이제 확인 끝났으니까 뭐 스레드를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주소를 넘겨준다든지, 접속 단계, 마지막 접속 단계 이렇게 해주고, 어떤 정보, 이제 접속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접속이라는 커넥션을 리퀘스트 한다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네 가지 이루어진 단계를 이렇게 메소드 패턴에서 이렇게 불러주고요. 이제 하위 클래스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구현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 칠해 볼게요. 그 다음에 abstract connect helper에서 디폴트 게임 커넥션 헬퍼를 할당을 해주고, 헬퍼 이게 뭐죠? 네. 정보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id 암호 등 접속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마지막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디코드 됐고 아이디 암호 확인이 됐고 권한 과정이 확인됐고 마지막 접속 단계까지 해서 제대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왜 당황을 했냐면은 헬퍼 다 원래 여기 이 4개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는 패키지를 나눠야 되죠. 패키지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여기서는 동작하는 패키지고요. 이것은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배포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helper. 아까 전에는 디폴트로 프로텍티드로 선언한 요게 접근이 가능했죠. 프로텍티드가 동일한 패키지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된다? 그것을 이제 숨기는 기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됐고요. 더 공부해 봅시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더 생겼어요. 보안 부분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강화되었대요. 이제 뭐 암호화 단계가 뭐 간단했는데 복잡하게 뭐 강화가 됐나 봐요. 그래서 강화된 방식의 코드를 변경해야 되고 여가부에서 밤 10시 이후 접속이 제한되도록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가부가 10시, 그러니까 셧다운제죠.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수정하느냐? 그럼 구현 단계로 가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세큐리티 보안 과정을 강화하는 거죠. 디코드 하는데 강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코드. 이렇게 디코드를 솔직히 강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코드는 인코딩도 강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하겠죠.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 구현된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더 서로 맞춰가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가부에서 밤 10시 이후 접속이 제한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뭐 오스보다는 이제 오스겠죠. 오스에서 이제 권한 밤 10시 이후는 안 되겠죠. 여기서 뭐 서버에서 유저 이름을 가지고 유저의 나이를 알 수가 있죠. 가입했다면. 그래서 나이를 확인하고 지금 시간을 확인하고 만약에 지금이 10시이다. 지금 나이가 성인이 아니고 10시가 지났다면 이거 뭐 if문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요. 그러면 앱스트랙트 커넥션에서 여기 많이 바뀌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스 -1일 때 여기서 이제 뭐 넘겨줄 때 throw 되는 거죠. 뭐 에러 셧다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이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끝났죠. 되게 간단해요. 그죠? 원래 이걸 한꺼번에 했다면은 소스가 되게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 나눠져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일정한 프로세스를 가진 요구사항을 템플릿 메소드를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접속이라는 접속이라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보안 단계, 그리고 인증 단계, 권한 단계, 그 다음에 접속 단계로 나눠졌죠. 그렇게 나눠주고 각각의 단계를 메소드로 선언을 해주고 하이 클래스에서 그 선언된 메소드를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템플릿 메소드를 가지고 호출을 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템플릿 메소드를.
알고리즘의 구조를 메소드에 정의하고 템플릿 메소드를 정의하고 하위 클래스에서 알고리즘 구조의 변경 없이 알고리즘을 재정의한다. 하위 클래스에서 템플릿 메소드를 건들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였구나. 구현하는 알고리즘에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다. 아까 보셨죠? 접속이라는 프로세스를 할 때 4가지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일정한 프로세스로 나누고, 구현하는 알고리즘 변경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했죠. 보안 방식이 매번 변경될 수 있어요. 왜냐면 100% 보완된다는 그런 건 없으니까요. 보안은 항상 업그레이드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정부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4단계가 있는데, 알고리즘 여러 단계로 나눈다. 접속이라는 알고리즘을 보안, 인증, 권한, 그 다음에 접속이라는 단계로 나눴고요. 그리고 나눠진 알고리즘 단계를 메소드 선언했고요. 그리고 선언했죠. 알고리즘을 수행한 템플릿 메소드를 만든다. 이 메소드를 순서대로 호출하는 템플릿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하이 클래스로 나눠진 메소드를 구현한다. 그쵸?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구현하는 하이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서 메소드를 구현했죠. 우리는 간단하게 문자열만 찍게 했지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겠죠. 기본적인 설계는 이렇게 됐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선언을 하고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호출을 하고 그것이 템플릿 메소드고 하위 클래스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저희가 구현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설계인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과 이제 추가 요구사항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템플릿 메소드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